안녕하세요. 세수TV 이하나 세무사입니다. 이제 곧 2월 10일까지가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 기간인데요. 사업자 중에서도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2020년도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 금액에 대해서 2021년도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자 중에서는 우리가 일반 가세자, 그리고 간이가세자, 면세사업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면세사업자랑 간이가세자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일반 가세자는 일반적인 우리가 사업자를 뜻하는 것이고, 간이가세자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이지만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는 부가세 납세 의무자고요.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말 그대로 면세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낼 의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 중에서도 또 과세 면세에 또 혼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은 겸용사업자라고 해서 부가세 신고 기간에 면세 수익 금액을 같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면세사업자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면세사업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용역, 서비스, 그리고 물품을 뜻하는 건데, 생필품이 일단 포함되고요. 우유나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그리고 의료나 교육, 그런 이제 서비스에 관한 부분들은 면세 용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면세 사업들도 있는데요. 2021년도에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상가를 임대하시는 분들은 세입자한테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부가가치 신고기간 납부를 하시고요. 주택임대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월세 받을 때 부가세를 받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중요한 건 예전 규정상에는 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비과세였는데, 이제는 수익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분리과세이지 비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가 너무너무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원 같은 경우에도 물론 코로나로 많이 힘드셨겠지만 그런 학원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학원이나 병원도 이제 의료 용역 중에도 굉장히 높은 수익 금액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수익 금액 검토표 같은 걸 이제 제출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는 우리가 자세한 어떤 그 학원 강사한테 지급하는 금액, 그리고 또 어떤 단과인지 종합인지, 주간, 야간, 그리고 인당 수강비가 얼마인지, 평균적으로 수강생이 몇 명인지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되게 주의해서 사업자 현황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그 앞에 말씀드린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계약서, 이런 그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꼬박꼬박 잘 모아두셨다가 그걸 가지고 2021년도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놓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이 주택임대사업자 특히 신고를 안 해가지고 무신고돼서 그런 추징세가 굉장히 많았는데, 국세청에서는 이런 주택임대 내가 신고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아는지 보면 그 세입자들이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전입신고된 그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한 내역들이 국세청으로도 통보가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소유자가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세입자로서 이제 주택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돼서 추징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는 원래 이제 감면도 해주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감면을 못 받고 오히려 반대로 가산세까지 추징되기 때문에 본세랑 가산세까지 더해서 너무 많이 나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고할 때 수익금액 검토표 이거 이외에 또 뭘 신고하느냐 하면, 우리가 수익금액은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임대료 같은 거 지불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러니까 1년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1년치, 그리고 계산서 합계표 1년치, 이렇게 해서 그런 그 공식적인 합계표 자료들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에 이제 가산세가 있어요.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합계표 제출을 안 했을 때 0.5%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수익금이 컸는데 누락하고 이러거나 아니면 안 했거나 그러면은 가산세까지 폭탄 맞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2월 10일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의 종류에는 왜 안 하냐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당장 낼 세금이 없잖아요. 사업자 현황신고는 말 그대로 내가 그냥 수익금액 얼마, 지출은 대략 얼마예요 라고 국세청이 알려주는 것이지, 국세청에다가 뭐 신고를 해서 바로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놓치시기도 하고 그냥 보고 해야 된다니까 막 대충대충 신고하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게
이게 중요한 이유가 당장은 세금이 없지만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표준이 돼요. 그래서 내가 카드 매출이나 이런 현금 영수증 매출 같은 게 이제 좀 있으신 분들이 이런 걸 놓치고 가셨다가 5월 달에 그게 내 소득에 뜨지는 않는데 나중에 국세청에 그런 카드 매출 자료들이 다 통보가 돼가지고 나오면 종합소득세 또 폭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 당장 없더라도 이런 신고 의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잊지 않고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 중에는 부가세가 있고 보통 종합소득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로자가 아닌 이상은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를 할 때 내가 과연 5월 달에 종합소득세가 어느 정도 나올지도 예측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세무 전문가랑 좀 상의하셔가지고 반드시 잊지 않고 신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